네, 안녕하세요. 인더시아의 커넥트. 미스터 펀쿨사이크 돌아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하시네요. 아, 네. 짧은 영상을 까먹어가지고. 네, 매주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죠.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뭐 심심할 때 이제 SNS 좀 하고요. 네. 뭐 일하느라 만질 시간이 없긴 한데 어쨌든 계정이 있으니까 한 번씩 눈팅하러 들어가는 정도? 뭐 그러고 있죠.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네. 저희가 소개한 영상의 어떤 주식들이 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물론 좋죠. 지난주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 다 힘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뭐 워낙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이러면서 주가가 막 흔들렸는데 이번 주에는 많이 리커버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소개했었던 네.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벨로다인 라이다 회사 이 회사가 약간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이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벌린 거예요. 그쵸. 매출이 이제 성장이 괜찮고 그래서 하루에 막 17% 오른 날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막 더 떨어질 것이다. 뭐 라이다는 사실 쓸모없다. 테슬라는 뭐 안 쓴다라고는 하는데 잠재적으로 이미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과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오늘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그 주에 있었던 일을 좀 공유하고자. 네. 그리고 뭐 테슬라가 전기차를 그러니까 그 하나에 있는 거지. 걔네가 전체 판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각화된 된 시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도 들죠. 뭐 이번 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벨로다인이 로봇 회사나 아니면 드론 회사랑 이제 또 계약 체결해가지고 여긴 보니까 장기 계약 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상했었던 그 매출 있잖아요. 4년 뒤에 뭐 600밀리언, 6천억까지 간다 뭐 이랬었는데 그거에 한 30%, 아니 60%까지는 이미 매출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다 찍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고 15불 이하면은 이제 조금 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레드핀 같은 경우도 어닝스가 나왔는데 뭐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닝스도 그렇게 막 화끈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켓 쉐어가 한 1%가 좀 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레드펜은 물음표, 벨로다인은 좀 가지 않을까.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토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SNS 말씀드리고 쭉 이제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34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그 화면에 보이시는 회사들도 대부분 아실 거고 요즘엔 특히 뭐 틱톡 이런 애들도 워낙 바이럴하게 인기를 끌었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눈팅을 하는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전과 달라졌죠. 네.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소통이 아니라 페이스북만 가도 사실 요즘 광고가 더 많아요. 제 지인들 피드보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를 캐치를 했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결국 디지털 소셜 마케터들은 이제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70%가 나왔고요. 반면에 지금 사용 가능한 SNS 채널이 너무 다양하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뭐 하루에 10분씩 투자한다 그래도 너무 많아가지고 몇 시간 그냥 잡아먹을 거예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맨 위에 두 번째 게 인스타그램인가요? 저도 저건 모르겠네요. 네. 인스타그램입니다. 제 안경을 안 껴가지고 잘 보여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링크드인, 스냅샷, 몰라요. 스냅챗, 뭐 이런 거죠. 네. 저도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끼니까 안경을 못 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셜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된 SNS 광고의 불편함을 한 방에 해소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는데 페이스북 갔다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의견을 줬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그쵸. 또 그거 끝나면 인스타그램 갔다 또 가야 되고 또 그거 끝나면 트위터 갔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번 주에 가져온 스프라우트 소셜 나스닥 SPT입니다. 외우기 참 쉬운 것 같아 얘네는. 네, SPT. 그래서 뭐 간단하게 회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100여 개가 넘는 국가에 뻗어있는 전 세계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인더시아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캐시플로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도 구독 경제
맞아요. 굉장히 좀 섹시하죠. 네, 윅스 뭐 여러 회사들을 저희가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99% subscription revenue라고 되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이제 인컴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뭐 IT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gross profit 뭐 마진 뭐 74%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제품 원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죠. 네. 그리고 뭐 인력이니까요.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durable moat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해자라는 그 거거든요. 네. 그 SPT라는 이 회사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 경쟁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인 게 최초 회사라서 어떤 데이터 기반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기 rising barrier to entry라는 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유니티 얘기하면서 언리얼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여러 개가 있고 제 생각에 게임 만드는 회사가 그 두 개를 다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플랫폼은 하나만 있어도 사실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가 어디냐? 스프라웃이다. 스프라웃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해자, 그 워렌 버핏 형이 좋아하는 모트 기업입니다. 네. 모트 기업이라고 본인들이 그러네요. 그러게요. 본인들 아이디어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치하고 싶었던 거는 소비자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걔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을 채용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변화를 캐치하고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본인들이 뭐 돕겠다. 뭐 이런 뜻으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을 접하고 반응을 하는 시대가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주고 이 의견을 트래킹해주는 플랫폼 회사가 바로 스프라웃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광고 이제 예전에 뭐 유튜브나 구글이었나요? 네. 뭐 이제 어떤 광고 대행 업체가 이제 구글이라는 걸 그때 써가지고 광고를 해보자. 구글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상대방 이제 구글 회장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 걸 쓰고 있는 사람 몇억 명 된다. 충분히 광고 효과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광고하는 업체가 예전에 광고라고 하면 테레비 광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레비 광고에서 몇 명 봤다. 이런 거를 참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에서는 나는 충분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광고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이 페이지를 봤다 안 봤다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광고를 내보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만큼 있었느냐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추정. 그냥 뭐 좋아졌다 이런 기분이나 돈 주고 기분 좋은 느낌인데 이제는 그걸 좀 데이터화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그런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또 점검해주고 또는 그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사람들끼리 말하는 게 뭐 기업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이제 그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잘 캐치를 시켜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플랫폼 같아요. 그렇죠. 네.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제는 또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런 거는 이번에 궁금해서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 모델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슈퍼소셜이라는 이 SNS 마케팅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알았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IR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요 리텐션 파트에서 보면은 커스터머들을 이제 끌어들이고요. SNS로. 그 다음에 이들한테 Success and Support. 네,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카운트가 증가를 하면 디맨드가 생기고 그 디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뭐 투자를 해보고 세일즈 디벨롭먼트를 하면은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계속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뭐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라는 사업 구조이고 이렇게 퍼져 있는 그 SNS의 데이터들과 플랫폼을 스프라웃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사업 모델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백문의 불여일견으로 한번. 그럼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캡처를 했는데 제품의 반응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얘네 신기한 게 이게 걔네 쓰는 화면이에요. 제가 이거는 색칠이랑 옆에 그 글을 따놓은 건데 요 하늘색은 트위터 피드, 이 빨간색은 핀터레스트, 이 남색은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한눈에 다 계정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땡겨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마 이제 샘플로 여기 마이 스프라우트 커피라고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치고 맨 위에는 이제 어떤 뭐 아마 페이스북 같은데 거기에 I'm amen to that 뭐 이러면서 뭐 반응이 있고 love this photo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각종 SNS에서 어떤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의견이 나오거나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었을 때 스프라웃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끌어다 준다는 거죠. 브이룩업처럼. 굳이 화면을 옮겨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가장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시글을 올려야 되는데 SNS에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인더쉐어 같은 경우에도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모습이고 사실 이런 거를 예약을 걸어두면 게시글 등록을 예약을 해놓으면 그냥 미리 적어놓고 시간 됐을 때 알아서 피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얘네가 되게 정성 들여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면 또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냐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제품에 대한 반응을 모아줬다면 이 회사가 단순히 그런 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브랜드 헬스라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뭐 토픽이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 뭐 토픽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느냐. 누가 긍정적인 의견을 줬느냐. 누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느냐. 뭐 그리고 포텐셜 임프레션이나 뭐 그러니까 노출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스프라우트는 또 단점이 누가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새로 나온 무슨 커피가 맛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스타벅스 담당자가 거기다 직접 그러니까 스프라우트에다 쓰면 댓글이 바로 달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CRM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객 지원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앱이고 예를 들면 이 마케팅 담당자가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른 팀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브랜드 어떤 제품에 대한 반응도 온라인에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불만이나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이제 캐치를 예를 들면 뭐 이 제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요, 뭐 이런 건 불편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라고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올렸는데 갑자기 그 회사 담당자가 답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이라서 그때 뭐 예를 들면 새로 뭐 이번 핸드폰이 나왔는데 반응이 어떻다. 과거에 뭐 버전 9이 나왔을 때는 어떻다, 10 나왔을 때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번에 어떤 제품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그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고객한테 직접 듣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미지의 영역이었잖아요. 잘 사람들도 뭐 모르고 뭐 반응도 잘 모르고 그렇죠. 뭐 갤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서비스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이런 거였는데 스프라웃은 사실은 그거를 다 도와주는 앱이 되는 거죠. 이 화면은 뭔가 이제 볼륨.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 스타벅스인데 저도 게임 오브 스론이랑 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련된 기사가 뭐 이렇게 나가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막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뭐 해시태그라 그러나요? 그 숫자 확 느는 거예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왜 늘었는가? 그때 당시 우리가 뭐 광고를 했다든지 어떤 왜 우리 그 상품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서 이 광고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거를 어디 뭐 슈퍼볼인가요? 미국의 미식축구 되게 비싼 광고 타임 있잖아요. 네. 그때 광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막 올라와요. 그럼 사실 우리는 광고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그 노출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돈 썼으면 이제는 확인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앱인 거죠. 딱 한눈에 피크 딱 찍었을 때 딱 보이네요. 그렇죠. 네. 언제 피크 때렸다. 딱 이때를 핀포인트 해서 네,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비주얼라이즈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해시태그의 종류인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약간 마이크가 그 손가락에 이렇게 있는
게임 오브 스론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러네요. 여기 있었네요. 네, 게임 오브 스론 하면서 스타벅스는 같이 해시태그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분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해시태그를 하는지 당연히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해시태그 양을 비교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건데 그쵸. 뭐 컵이 마음에 안 든다. 커피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일단 스타벅스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게임 오브 스론이라는 아이디어가 뭔가 있었나 뭐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각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요것만 봐도 우리 제품에 어떤 관심을 갖는지 주요 키워드는 뭐였는지 이걸 따라서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제품에 더 이렇게 뭐 이미지 개선 이미지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샘플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너무 좋다. 그렇죠. 성비도 보여주고 나이도 보여주고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제품이 주요 마켓 타겟이 되는 고객이 누구냐, 연령대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딱 이거 보면은 이제 18에서 24세의 여성 고객이 주 타겟층이 되는 거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마케팅 효과를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뭐 마케팅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뭐 하여튼 뭐 관련된 일을 해봤지만 되게 힘들어요. 수요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가 너무 그냥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게 예측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타겟이 이 정도다 이러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데이터화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건 뭐냐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 팔로워가 몇이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 스프라웃이 뭐냐면 플랫폼의 인플루언서까지 또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찾아내요. 이 사람은 주로 요거에 대한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우리 앱에 보면은 이렇게 좀 트위터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스타벅스인데 이게 예시를 들어서 이제 쭉 들어서 트위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반응을 하고 있고 밑에 유튜브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에게. 그래서 네, 그런 앱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 뭐 비슷한 그렇죠.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사실 이런 거를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예요. 맞아, 힘들어요. 네.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오히려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 번에 보여준다는 게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해자가 있다, 엔트리 베리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 앞서 말씀해주신 거를 뭐 정리해보니 브랜드를 알리고 반응하고 통계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이제 온라인 피드백을 정리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플랫폼이다 라는 게 스프라웃의 비즈니스 모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처음에 이해하는데. 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죠. 네, 저도 유튜브 사실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요런 아이디어가 참 효과적일 것 같아요. 사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전 나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막 아침 먹다가도 막 유튜브 영상 보면서 먹고 막 뭔지 모르니까 보고 싶어서 그 설명 영상도 보고 튜토리얼 영상도 보고 많이 좀 많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세요. 저희 되게 이렇게 아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 이제 매크로를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SNS 유저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퍼체이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뒷단의 정보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너무 직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SNS 광고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고 SNS 광고에 투하되는 자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짙은 파란색 모바일이 올라가고 있다. 사실 데스크탑은 뭐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프라소셜이 갖는 엣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광고 시장의 확장성에서 여기서 CRM을 저희가 풀어 쓰고 싶었는데 그 칸이 넘칠까봐 여기 보면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단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관계 매니지먼트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특정 회사가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센터 같은 데 가서 어떤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회사랑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일단 불편한 거는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맞아요. 가입도 해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고 이미 짜증나는 사람한테 그걸 요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짜증인데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A 제품 진짜 짜증난다. 정말 이런 게 불편하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그게 되게 타겟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 다음 제품 만들 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해서 새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34억 명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SNS를 사용한다. 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SNS 플랫폼에서 이렇게 의견 표출을 하는 거를 모아주는데 그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 매니지먼트거든요. 그 자체가 행위가. 그쵸. 근데 이거를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고객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뭐 저는 로지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어차피 이게 원래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뭘 하나 던졌는데 대박이 나요. 그럼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면서 반응을 보고 또 만들고 반응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과 이렇게 비대칭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성 이런 막 핸드폰 만들었다 그냥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어진 대로 쓰고. 근데 이제는 삼성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쓰면은 애플보다 뭐가 삼성이 또 벤치마킹해서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 이 시장은 커지고 그래서 스프라웃이 이제 장기적으로 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시장을 봤으니까 기업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24,000여 명의 고객을 이미 확보를 했다. 이거는 구독경제가 대부분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다 이제 인컴 소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장점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업 고객. 그렇죠. 네. 기업 고객이 또 있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대선 여론조사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제가 넣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분야의 회사와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기반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학교도 쓰고 있고 뭐 쇼피파이 이런 데 쓰고 있고 NGO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아메리칸 런닝 어소시에이션 이건 아마 이제 NGO 단체인 것 같은데 이런 정말 다양한 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이제 커지면 대선 이번에 2020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랬죠. 네. 제가 블룸버그 이제 기사를 딱 보니까 올해 여론조사가 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조 바이든이 압도적 우승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트럼프가 됐다 이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가 사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왠지 스프라소셜 같은데 어떤 뭐 저도 잘 모르겠으면 통계를 공부 안 했지만 특정 지역에 그 어떤 뭐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글들 등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연관관계를 잘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단순히 갤럽이나 이런 데서 그냥 여론조사 전화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페이스북 글에 대한 반응, 그 나이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화해서 분석을 하면은 쉽게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저의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단순히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렇죠. 데이터 기반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가 광고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5만 명의 반응을 했는데 이번 6만 명이었다. 그러면 사실 그 광고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트렌드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대학교도 똑같아요.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학생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고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바로 즉각 반응해주고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을 또 모집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쓰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그 회사가 쓰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이터가 완전 누적되면은 이 회사가 무적이 꽤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평점을 매긴 건데 저도 이 IR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 경쟁사로는 훗숫이라는 그 비슷한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는 그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프라웃이 조금 더 좋다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굉장히 또 좋죠. 그 1등과 2등의 점수 격차를 보니까 꽤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기사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상대가 안 된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쵸. 얘네가 어차피 선구자고 네. 가장 먼저 시작했고 후발주자인 훗숫인가요? 뭐 참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 확장성을 보는 건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에서 제공된 자료라서 저희가 희망 회로를 시계 돌려본 거죠. 아주 그냥 베스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50배 성장한다, 뭐 25배 성장한다 이런 느낌인데 뭐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생각에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뻗쳐나가고 있고 고객들이 이런 이제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얘네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주요 타겟은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한다. 그리고 맨 위에 이제 50빌리언이나 50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기업들이 처음에는 뭐 조금 돈을 내고 쓰다가 편리하면은 거기에 뭐 분석 기능도 넣고 뭐 기능 계속 넣잖아요. 그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 정도까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처음엔 이만큼 쓰다가 이제 모든 고객들이 다 이만큼씩 쓰면은 돈을 그럼 이제 주가가 좋아질 거다. 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뭐 이제 토탈 커스터머가 뭐 늘고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걸 그래프로 딱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직관적입니다. 저 2017년에 뭐가 있었나 봐요. 4분기에 그러게요. 3, 4분기에 거의 2배가 빡 떴는데 17년 제가 기억하는 17년 이벤트가 아직 딱히는 없는데 뭔가 분석 기능이 대대적으로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고객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었다는 건 뭔가 그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람들 그 매출이 이제 그 기존 고객 폴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건 뭔가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더 커졌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수는 비슷한데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만큼 만족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고무적이죠.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 물론 이제 절대적인 파이도 성장을 해야겠지만 같은 고객군에서도 만족해서 이 서비스 스크립션 피가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2020년 2분기 코로나 때도 그러네요. 증가했네요. 네, 전형적인 언택트. 그러니까 광고는 포기해도 난 이거 못 포기 못할 것 같아. 내가 회사 마케팅 궁금하죠.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를 수 있고 그렇죠. 또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 경제의 그런 장점이죠. 그래서 서두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쓰는 고객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연기. 그쵸. 2017년 때 뭐 591기관이었는데 이젠 2,544기관이니까 우리 펑클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만족도가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 지출할 용의가 있는 이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반증하는 거죠. 서비스 퀄리티를. 그리고 어떤 그 난이도, 깊이가 이제 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뭐 여기서 공개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좀 더 일찍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까 제가 펑크생님한테 이제 계좌 인증했어요. 플러스 25% 구간입니다. 제가. 이런 건 자꾸 저한테 말해주긴 했어요. 형님, 커넥트님이 말을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같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50%였어요 플러스. 근데 이제 추가 매수 거기가 실수였어. 시장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기업 재무 및 주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재 주가는 48불이고 이제 뭐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은 2분기 매출이 약 한 31만 30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연환산하면 한 120억. 그럼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2.5조이니까 PSR 기준으로는 약 20배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고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언택트주의 기본적인 이제 그 PSR 수치가 20배면 그냥 평균 정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밸런스 쉿은 뭐 이건 특별히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장비가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그냥 사람 고용해서 쓰는 거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부채가 별로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이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쪽보다는 뭐 크게, 그러니까 영업 뭐 이렇게 캐시플로우 자체만 보면은 크게 뭐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또 고무적인 네, 부분이잖아요.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긴 하죠. 테크 기업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얘는 성장이 멈추면 죽는 애들이죠. 그럼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제가 20 몇 불에 샀나요? 하여튼 그때 사가지고 30 몇 불에 샀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팍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뭐 건전하네요.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들 생각은 뭐 최고로는 59불까지 갈 거다. 중간값은 47불이다. 이제 뭐 최저가 33불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가격 48.33불이면 중간값 정도 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 그 어닝스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될 것 같으세요? 그 결과를. 제 생각에 내일 장 열려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확실시 되면서 뭐 모르겠어요. 주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어떤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뭐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헤지 펀드 20개 펀드에서 이 회사를 담았다. 그래서 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데 뭐 어찌됐건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시장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는 이번 주에 항상 너무 좋은 주식들을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시야가 트이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니까 미래 트렌드를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에는 관련 서적도 좀 읽고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매주 하나씩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감을 좀 부여가 되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 말아야지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얘네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부채는 어느 정도냐, 간단히 이런 거라도 좀 보고 투자하셔라. 이런 목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조금 더 저희가 실력이 이제 또 쌓이면 깊이 있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뭐 족구할 땡큐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족구할 땡큐.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인터뷰 관심 있으시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런 종목 좀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스터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벨로다인 저희가 올렸는데 이거 이상하다. 뭐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뭐 지식이 부족해서 딜리버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도 하고 최대한 반응을 많이 할 테니까 좀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족구할 땡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